올해 좀 이상합니다. 바다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 제철이 한 달 빠르다. 그건 뭘 말하냐면 돌돔, 벤자리, 부시리, 전갱이를 비롯해서 긴꼬리 뱅에돔까지, 그리고 그 외에 이 난류성 어종들이 대거 많이 잡힐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달에 먹으면 딱 좋은 수산물 12달을 다 채웠기 때문에 자, 이번 달부터는 개정판입니다. 핵심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름하여 이 수산물 6월엔 꼭 드세요. 인지도가 낮거나 구하기가 까다로운 것들은 일단은 배제했습니다. 제가 쭈루룩 다 불러드릴 테니까 필요한 것은 메모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디테일을 뒤쪽에다가 제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6월에 꼭 드셔봄직한 횟감입니다. 민어회, 부시리, 참돔, 점농어, 여기까지는 자연산. 흑점줄 전갱이는 예외적으로 양식밖에 없기 때문에 양식. 벤자리, 병어, 독가시치, 자리돔, 정갱이, 보리멸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귀에 익숙한 광어, 강도다리, 우럭 같은 어류는 12달 공통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 언제 드셔도 상관이 없는 어종들이죠. 조리용으로 가겠습니다. 게서대, 참서대를 비롯한 서대류, 노랑가오리, 밴댕이, 둥장어, 갯장어, 꼼장어, 뱀장어, 군평선이, 보구치, 수조기, 양태가 되겠습니다. 갑각류, 바로 중화새우가 되겠습니다. 갯가재, 꽃게, 페류와 연체류로 가겠습니다. 백합조개, 백골뱅이, 꼴뱅이, 황골뱅이, 그리고 털탑고등, 촛대고등, 비단가리비, 보라성게, 한치, 무늬오징어, 돌문어, 바지락, 계량조개, 참소라, 왕우럭조개, 코끼리조개, 그리고 그냥 우럭조개.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핵심으로 전하고 싶은 6월달 제철 수산물이 되겠습니다. 횟감부터 하겠습니다. 민어회 같은 경우는 7월달 복날이 있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이제 6월부터 가격이 꿈틀거릴 텐데 그나마 7월보다 저렴한 6월에 드시는 것을 권하고, 인원이 찬다 혹은 분할 판매 모둠회에 이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 이왕이면은 3kg 이상인 민어회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부실인데, 부실이 작은 것은 막설이 또는 물회감으로 좋지만 횟감으로 드시려면 이왕이면 3kg 이상. 제빵어도 있습니다. 제빵어는 대부분 양식인데 양식도 3kg 이상. 자연산은 씨알이 작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경우는 막설이회로 추천하고요. 참돔은 반대로 씨알이 작은 상사리급을 추천합니다. 1kg 미만, 몸 길이로는 한 35cm 이하 정도 되는 참돔을 대충 막 썰어서 회무침 물에 그냥 횟감으로. 산란기에 지금 현재 들어있어서 성체는 아무래도 알배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겠지만 어린 참돔은 반대로 산란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방기가 고스란히 남아있겠죠. 다음은 점농어입니다. 일반 농어도 물론 빵 좋으면 이용하셔도 되는데 여름까지는 점농어가 제철입니다. 중국산 양식도 물론 많이 들어오고요. 국산도 있는데 특히 자연산 같은 경우 2kg 이상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런 것들은 클수록 숙성하는 것이 참 유리합니다. 화로 시장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게 아쉽죠. 흑점줄 전갱이, 흔히 줄무늬 전갱이, 시마아지라고 불리는데 전량 일본산 양식입니다. 일단 한 1.5kg에서 2kg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빵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기름기 상당히 찰 겁니다. 벤자리, 일본산 양식도 있고 자연산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35cm, 이제가 아롱이를 벗어난 벤자리를 추천합니다. 물론 40cm 넘어가는 돛벤자리면 더 좋겠죠. 이거는 7월 한 중순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 병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횟감용 병어라고 한다면 표준명은 덕대지만 시장에서는 참병어 또는 입병어라고 부릅니다. 이 병어는 손바닥만한 사이즈보다 작은 것도 물론 좋은데 이왕이면 좀 커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새꼬시, 뼈째 썰기로도 크기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뼈째 썰었을 때 지금 무른 상태입니다. 뼈가. 그래서 뼈째 써는 것을 추천하고요. 덕자병어는 기름기가 차려면 한두 달 더 지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구이나 조림용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독가시치하고 자리돔은 아무래도 제주도 가실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겠는데요. 독가시치는 화로회로 추천을 드리고, 자리돔은 자리강회라고 포를 떠서 껍질째 썰어낸 것, 그리고 씨알은 커도 상관이 없죠. 뼈째 쓴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처럼 아무래도 뼈째 새꼬시로 썬 자리돔이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게 물회로 특히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작은 것을 10cm 이하. 그리고 자리돔도 제주도 산지 내에서도 억센 게 있고 뼈가 먼저 자라서 커진
빠진 것도 있는데 지금 차례는 보목리 앞에 잡힌 자리돔이 으뜸입니다. 서귀포나 보목리. 모습뼈까지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에어리나 이제 북제주로 갈수록 얘들 뼈가 좀 없어요. 자리돔이 뼈가 약할 시기가 산란기 전후인데 한 7월까지는 뼈가 약하니까 이때는 새꼬시를 이용하고요. 큰 것은 구이나 조림 또는 포를 떠서 강회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 가면은 자리 젓갈, 자리 된장 있는 거 팔아요. 이런 것들 집에 가시기 전에 사서 가져가시기 좋은 그런 양념이 되겠죠. 전갱이는 해안가일 때 포구에서는 자연산을 포 떠서 판매하는데 이런 거 드셔도 물론 좋고요. 통영에서 길러지는 양식 활전갱이 회 추천합니다. 이런 횟감을 취급하는 선술집이나 횟집, 초밥집이라면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겠죠.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종종 손질해서 필렛이나 회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그대로 집에서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보리멸을 여러분께 추천했는데 여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청보리멸이 있고 보리멸이 있는데 일단은 횟감은 이제 보리멸이 가장 으뜸이고요. 요건 아마 인터넷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남해안 일대 가셨다가 횟집 수조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런 거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각류로 넘어가면은 사실 지금 여름에는 이렇다 할 각각류가 별로 없어요. 러시아에서 건너온 가시투성 왕개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철에는 반짝 들어올 텐데 수율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 잘 고를 자신 없으면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중화새우가 있는데 서해에서는 이제 봉댕이, 봉뱅이 이렇게 시바새우 이렇게 파는데요. 생물로 들어왔다 그러면 튀김용이나 탕감으로 사범직하고요. 인터넷에서는 전량 급냉으로 판매할 겁니다. 해동했다가 새우무침이나 튀김용으로 쓰면 좋겠죠. 갯가재, 이제 금냉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즌이 거의 이제 저물고 있다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 활갯가재를 판매하는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소래포구를 비롯해서 오이도 포구나.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의 끝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중에 아마 시즌이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슷한 예로 꽃게가 있죠. 꽃게는 6월 21일인가 6월 20일인가 이때부터 이제 금어기에 돌입합니다. 한 2달 동안. 그래서 이제 6월 중순이 오기 전까지 암꽃게 철이니까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암꽃게 수율이 많이 찼을 거예요. 난소도 많이 들어있고 이제 가격이 문제죠. 근데 가격이 그만큼 또 올라가니까 막바지에 드실 분들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류와 연체류 중에서 제가 조개를 많이 언급했는데 여름철에 조개를 먹는 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언젠간 제가 한번 컨텐츠로 다뤄볼게요. 자세히. 근데 일단 시중에 판매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판매를 하는 건데 관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들이 이제 수조에서 피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활조개를 사서 구이는 그나마 괜찮은데 찜을 하게 되면 국물이 나오면서 썩은 게 한두 마리 껴있으면 다 오염을 시켜요. 음식을. 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하나하나 넣을 때마다 냄새 다 맡아봐야 됩니다. 계량조개, 바지락, 그리고 참소라는 이제 핏불고등인데 이것도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 왕우럭조개, 코끼리조개는 전형적인 여름조개입니다. 우럭조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럭이란 조피불락, 횟감용 우럭을 떠올리지만 표준명으로 우럭이 있습니다. 우럭. 이게 우럭조개입니다. 남해안 일대, 미조 이쪽에서 이제 채취되고 있는 우럭조개는 소량 채취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오늘 봤더니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활 우럭조개가. 근데 이게 또 언제 수속 들어갈지 모릅니다. 검색했는데 나오면은 구매해 드시고, 아니면은 시장에서 보이면 구매하시고요. 백합이야 말할 것도 없이 여름에 드셔도 상관이 없는, 심지어 횟감으로도 먹잖아요. 굉장히 맛있는 조개니까 챙겨 드시고. 골뱅이류 중에 익히 알고 있는 백골뱅이, 흑골뱅이, 당연히 내장째 독도 없으니까 싹 다 드셔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털탑고등이랑 촛대고등을 언급했어요. 이것들은요 동해가 아니라 남해안 일대 거제나 이쪽에서 주로 채취되고 있는 고등류인데, 털탑고등이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와요. 이쪽에서는 털고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동해에서도 털골뱅이 따로 있어요. 다른 종인데 남해안에서 털고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털탑고등인데요. 이게 테트라민 신경독이 많이 있어요. 살을 딱 반으로 쪼개면 안에 하얀 덩어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타액선이라는 기관, 귀청, 골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난히 다른 고등류보다 신경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삶을 때 이미 빼고 삶아야 된다. 한두 마리 삶는 건 상관없는데 1kg, 2kg, 3kg 우당탕 넣어서 삶으면 여기에 수용성이라 물에 싹 녹아들었다가 다시 살에 배요. 그러면 이제 많이 먹으면 어질어질할 수 있겠죠. 털탑고등은요 삶는 용도보다는 회로 먹었을 때 제일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촛대고등, 표준명은 긴고등인데 긴고등이라 또 몇 종이 더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촛대 같다고 해서 촛대고등이라고 부르고, 빨간고등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이 빨갛거든요. 그러니까 오렌지 색깔. 그래서 이것들도 남해안 일대에서 채취가 되고 있고, 얘도 테트라민 독이 들어있는 타액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얘도 천상획감입니다. 씹을 때 오도독 으드득 이 식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단맛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류가 오늘자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파는 건데 지금 막 채취가 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래서 있으면 구해서 집에서 드시고 손질까지 다 해주니까, 아니면 이제 거제도나 통영일 때 시장에 가셨다가 보이면 구매하는 걸로. 자, 연체류는 일단은 뭐 보라성게, 흔히 이제 성게라면 성게 난소나 정소를 얘기하는데요. 5월부터 8월까지가 바로 우리나라 이 보라성게철, 그래서 해수성게로 드시는 걸 권합니다. 인터넷에 해수성게 치면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오거든요. 100g당 뭐 한 2만원 이렇게 판매가 될 거예요. 요거는 성게의 쿰쿰한 향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명반 처리 안 했거든요. 쓴맛도 별로 없고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성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치를 언급했는데 요거는 두 종류가 있지만 하나는 화살오징어, 이게 헷갈리니까 일본어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야리가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철이 지났고, 지금 제가 언급한 한치는요, 남해안 먼바다와 제주도 일대에서 잡히는 창오징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겐사키이카라고 부르는데 요게 지금 한창 잡히고 있다. 한치물에 하면 보통 이 종이 쓰인다. 6월부터 한 늦으면 7월까지가 잡힙니다. 그 이후로는 이 한치배들이 다 이제 갈치 잡으러 가기 때문에 7월 지나면 이제 금어기 풀리면서 갈치 잡겠죠. 동해안이나 남해안 일대에 가서 무늬오징어가 있다 그러면은 횟감으로 추천을 드리고, 죽은 걸 판다 그러면 그거는 튀김용으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외문어, 돌문어죠. 돌문어는 남해안 일대 그 서해까지 이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금어기도 껴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좀 달라요. 금어기가 시장에 아마 이제 500g에서 1kg급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들 사다가 문어 숙회도 해 드시고 문어라면 다양하게 문어 요리 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바다의 기운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제 지인들한테 언제부터 했냐면 2, 3월부터 했습니다. 오랫동안 낚시해오신 베테랑 낚시꾼들, 선장, 어부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마 진작에 가실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낚시를 했고, 특히나 이 수산물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이 직업군이 있는 분들은요, 바다의 환경, 조업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매해 달라요. 올해 좀 이상합니다. 바다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 제철이 한 달 빠르다. 보통은요, 뭐 윤달이 끼면서 보름에서 한 달 늦어지는 경우는 많거든요. 올해 한 달 혹은 그 이상 빨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한 2, 3월경부터 느꼈어요. 나오는 게 다르더라고. 일단 잡히는 게, 아니 벌써 봄인데 여름 오종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바다 수온도 평년에 비해서 지금 4, 5도가 높아.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올해 엘니뇨의 세력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게 쉽게 말하자면 해수온이 유난히 크게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즉 난류가 평년보다 그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되고 지속력도 길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난류성 어종이 평년 대비 일찍 잡히거나 더 많이 잡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이제 6월이죠. 아마 12월에서 1월까지도 여름 어종이 잡힐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엘니뇨, 크로시오 해류를 비롯한 따뜻한 난류의 세력이 크게 확장이 되는 그 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돔, 뱀자리, 부시리, 전갱이를 비롯해서 긴꼬리 뱅에돔까지, 그리고 그 외에 참치 종류, 다랑어 종류까지 이 난류성 어종들이 대거 많이 잡힐 겁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해수온이 부쩍 상승하거나 엘니뇨가 뭐 이렇게 기승을 부린다, 난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해에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럼 이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육지 쪽은 굉장히 불안정한 여름 날씨를 보일 겁니다. 거의 예측불허 수준이 될 거예요. 보통 그런 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 경험상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지다가 뒤늦게서야 폭우가 쏟아집니다. 강우량도 기록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침수 피해가 많이 났고 여기저기 돌풍이 많이 불고 노을성 파도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요. 바다가 거친 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조업 환경 일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자연산 수산물 가격도 배로 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름에 해상 사고가 많이 늘어나요. 태풍이 자주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아주 기록적인 폭염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올해 뭔가 연초부터 이 좀 기온이 약간 심상치가 않음을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은 좀 이래나 저래나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별탈 없이 이 여름이 나기를 바라고, 특히나 여름철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드시는 이 수산물들 위생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시기적으로
전에 꼼꼼히 잘 확인하셔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탈 없이 건강한 식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또 한몫 더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어서 올 여름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